은정 씨 이러면 안 돼요. 여긴 병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정인 씨가 너무 뜨거워요. 당신 남편이 바로 위층에 계신데 우린 지금 그래서 더 미칠 것 같아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뜨겁고 단단한 걸 느끼는 게. 50이 넘은 여자가 이런 말 하는 게 우스운가요? 하지만 난 지금 당신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은정 씨 당신이 원한다면 난 누가 와요? 정인 씨. 우리 이러다 들키면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은정입니다. 올해 50. 평범한 주부였고, 평범한 아내였고,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강남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다가 남편이 쓰러진 후 가게를 정리했죠. 25년을 함께 산 남편 김동욱.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저 익숙했죠. 그런데 2년 전 그 당연함이 무너졌어요. 남편이 쓰러지고 의식을 잃고 내 삶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나는 점점 색을 잃어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표정.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인 씨. 그의 눈빛을 마주친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나와 같은 외로움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어느새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이 넘어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어요. 동시에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죄스러운 일인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 마음은 이미 그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실의 여자가 황혼에 만난 금지된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2년 전 가을이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달려가 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다. 구급차를 부르면서도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언젠가는 깨어날 거라고 믿었다. 남편의 손은 차가웠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차가운 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은 점점 작아졌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워오면서 나는 깨달았다. 남편은 다시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병실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친구들은 처음엔 자주 문병을 왔다. 하지만 점점 발길이 뜸해졌다. 이해한다. 누가 의식 없는 사람을 보러 계속 오고 싶겠는가. 아이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다. 큰딸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회사를 다녔다. 1년에 몇 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다. 결국 병실에는 나와 남편, 그리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만 남았다. 그렇게 나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없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병실에 앉아 있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있었다. 늙고 지치고 생기 없는 여자. 그게 나였다. 20년 전 30대의 나는 어디로 간 걸까? 꽃집을 운영하며 손님들과 웃고 떠들던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고 말할 순 없다. 그렇다고 불행했다고도 할 수 없다. 그저 평범했다. 남편은 성실했고 가족을 책임졌고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었다. 하지만 로맨틱하지도 않았고 다정하지도 않았다. 결혼 10년쯤 되었을 때부터 우리의 부부관계는 거의 없어졌다.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의무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멈췄다. 서로 불편해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욕망이 뭔지도 잊고 살았다. 여자라는 것도 잊고 살았다.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났다. 정인 씨. 처음 본 건 석 달 전쯤이었다. 남편의 병실 옆방에 새로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였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도 습관적으로 인사를 받았다. 특별할 것 없는 병원에서 흔히 오가는 인사. 하지만 이상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 눈 속에 뭔가가 있었다. 슬픔, 외로움, 내 안에 있는 무언가와 비슷한 것이 그의 눈에도 있었다. 그날 이후로 자꾸 그 사람이 신경 쓰였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오랜만에 느껴본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던 것 같다. 누군가의 눈빛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내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 작은 사실이 내게는 너무나 큰 의미였다. 2년 동안 나는 투명인간처럼 살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봤다. 내 눈을 봤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병원 로비 자판기 앞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는 커피를 볶고 있었고 나는 그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돌아서다가 나를 봤다.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그 미소에 내 가슴이 뛰었다.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간호사들이 부르는 걸 들었다고 했다. 자기 이름은 최정인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니. 그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내 커피도 뽑아줬다. 종이컵을 건넬 때 손이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 전율이 일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게 뭘까? 이 낯선 감정은. 우리는 로비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났다.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그의 손길.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50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연애할 때도 이렇게 설레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마치 10대 소녀처럼 설레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그동안 그를 보지 못했다. 복도에서도 로비에서도 어디에서도 불안했다. 이상하게 불안했다. 겨우 한 번 본 사람인데. 하지만 그를 다시 보고 싶었다. 간절히.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병원 뒤편 작은 정원에서 그를 다시 봤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나는 망설였다. 다가가도 될까?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는 내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서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언제 이렇게 석양을 본 적이 있었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인 씨와 함께 보는 석양은 특별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 감각이 없었다. 그저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인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힘드냐고 물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그동안 아무도 내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 곁에 앉아 있었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정인 씨도 힘들다고 했다. 매일 병실에 앉아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것 같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이 내 가슴을 찔렀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복도에서, 정원에서, 카페에서. 점점 대화가 길어졌다. 날씨 이야기, 병원 음식 이야기, 과거 이야기. 정인 씨는 한때 건축 설계사였다고 했다.
아내가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라고 했다. 의사가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했단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먼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어느 날 정인 씨가 병원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남편을 두고 나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남편은 내가 있든 없든 모른다. 그리고 나도 숨 쉬고 싶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정인 씨가 조용히 말했다. 아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가 길어야 두세 달이라고 했단다. 혼자 남겨질 게 두렵다고.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도 남편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이미 내 곁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도 두렵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직 살아있지만 이미 떠난 것 같다고. 말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걸 보고 있으면 나도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다고. 정인 씨가 테이블 너머로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내 온몸으로 퍼졌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잡았다.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빗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채웠다. 카페 안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밤 정인 씨가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그저 빗소리와 우리의 호흡만이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나는 차에서 내리려고 손잡이를 잡았다. 그때 정인 씨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돌아봤다.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너무 가까이. 나는 숨을 멈췄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짧은 키스였다. 몇 초도 안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간절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온몸으로 느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그저 우리가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정인 씨가 작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밀려왔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여자로서 나를 느꼈다.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손으로 입술을 만졌다. 아직도 그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무슨 짓을 한 거지?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나는 다른 남자와 키스를 했다. 나쁜 여자다. 최악의 아내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하고 싶었다. 정인 씨를 다시 보고 싶었고 다시 그의 입술을 느끼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사랑일까? 50이 넘어서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간절할 줄 몰랐다. 젊었을 때 느꼈던 설렘과는 달랐다. 더 절실했고 더 위태로웠고 더 뜨거웠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을 때 정인 씨를 마주쳤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긴 것 같았다. 정인 씨가 어제 일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나는 일부러 차갑게 말했다. 괜찮다고, 잊자고,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정인 씨는 내 손을 잡았다. 잊을 수 없다고, 나를 잊을 수 없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떨리고 있었다. 가슴이 뛰었고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빴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강렬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손을 빼내려 했지만
정인 씨는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잡았다.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날 오후 정인 씨의 아내가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급히 그의 병실로 갔다. 복도에서 정인 씨를 봤다. 그는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나를 보고 무너졌다. 내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그를 꼭 안았다. 등을 쓰다듬어 줬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거짓말 같아서 하지 못했다. 그저 안고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누가 볼까 신경도 쓰지 않고 정인 씨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떨었다. 나도 울고 싶었다. 이 사람의 아픔이, 이 사람의 슬픔이 내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는 사람들,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날 저녁 정인 씨가 전화를 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만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병원 근처에서 만났다. 정인 씨는 한층 더 초췌해 보였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정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공개적으로. 거리 한가운데서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잡았다. 우리는 한적한 공원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았다. 정인 씨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아내와의 추억들을.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을.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의 손을 잡고 들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고별 인사를 하듯. 그러다 갑자기 나를 돌아봤다.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키스했다. 이번엔 더 깊었다. 더 간절했다. 더 절박했다.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키스했다.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저 서로를 느꼈다. 서로의 온기를, 서로의 숨결을, 서로의 절박함을. 키스가 끝나고 정인 씨가 속삭였다. 나를 원한다고, 지금 당장 나를 안고 싶다고, 나도 원한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일어나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근처 작은 모텔을 찾았다. 정인 씨가 먼저 들어가 방을 잡았다. 나는 조금 떨어져서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인가? 내가 정말 이러고 있는 건가? 정인 씨가 나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주위를 살피며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 방 앞에 섰다. 문을 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방문이 닫히자 정인 씨가 나를 끌어안았다. 강하게, 간절하게. 나도 그를 껴안았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있제시도 성게 속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정인 씨가 천천히 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나는 떨렸다. 20년 만에 남편 아닌 다른 남자 앞에 서는 것이었다. 50의 몸, 주름지고 처진,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몸. 하지만 정인 씨는 아름답다고 속삭였다. 그의 손길이 내 몸을 더듬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 나는 눈을 감고 그 감촉에 몸을 맡겼다. 오랜만에 느끼는 촉감이었다. 남자의 손길이, 욕망이 담긴 손길이. 우리는 천천히 침대로 향했다. 서로의 옷을 벗기며 서로의 몸을 탐하며 20년 만에 느끼는 뜨거운 감촉. 남편과의 마지막 관계가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어쩌면 10년도 더 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정인 씨의 손길 아래에서 나는 다시 여자가 되고 있었다. 욕망을 느끼는 여자, 갈망하는 여자, 살아있는 여자. 정인 씨의 몸이 내 위로 올라왔다. 그의 무게가 느껴졌다. 살아있는 남자의 무게, 따뜻한 체온, 거친 숨소리.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간절하게, 애타게.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해달라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재시도 선 나머지도 다해줬더니 나를 채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그리워했는지. 누군가와 연결되는 이 느낌.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는 이 순간. 살아있다는 이 감각. 우리는 천천히 움직였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느끼며 이 순간을 기억하려 했었다. 정인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나도 참지 못하고 신음을 흘렸다. 50이 넘어서 내는 신음.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너무 좋았다. 너무 뜨거웠다. 너무 살아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는 서로를 꼭 안은 채 절정에 도달했다. 그의 몸이 떨렸고 나도 떨렸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20년 만에 느끼는 오르가즘이었다. 아니, 어쩌면 살면서 처음 느끼는 진짜 오르가즘이었을지도 모른다. 남편과는 한 번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웠다. 땀에 젖은 몸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맙다고 했다. 나는 되물었다. 뭐가 고마운지. 그는 말했다.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해줘서. 나는 울컥했다. 나도 똑같았다. 그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 말없이 손만 꼭 잡고 천장을 바라보며 죄책감이 밀려왔다.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나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 최악의 배신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는 되지 않았다. 이 순간만큼은 진짜였다. 이 감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 정인 씨가 나를 안았다. 등을 쓰다듬어 줬다.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아니,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마음은 무거웠고 죄책감이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다. 이상하게도 행복했다.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는 옷을 입고 모텔을 나왔다. 밖은 어두웠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정인 씨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차 안은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은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집 앞에 도착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정인 씨도 따라 내렸다. 우리는 마주섰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고 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것 없다고. 내가 원한 거라고. 우리 둘 다 원한 거라고. 정인 씨가 내 이마에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그리고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나도 말했다. 나도 사랑한다고. 50이 넘어서 하는 사랑 고백이었다.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집에 들어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행복해서인지 슬퍼서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것이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나았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죽은 사람 같지 않았다. 생기가 돌았다. 볼에 홍조가 있었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이게 사랑의 힘인가?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정인 씨 생각만 했다. 그의 손길, 그의 체온, 그의 숨소리. 모든 게 생생했다. 몸에 아직도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손으로 내 몸을 쓰다듬었다. 그가 만진 곳을, 그가 키스한 곳을. 가슴이 뛰었다. 다시 보고 싶었다. 다시 안기고 싶었다. 그날 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생각이 많았다. 이게 옳은 건가?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대로 계속가도 되는 건가? 답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정인 씨 없이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는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병원에 갔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다. 같은 복도, 같은 병실,
같은 기계음. 하지만 내 안에 뭔가가 변했다. 남편의 병실에 들어갔다.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다. 똑같은 자세로. 나는 병상 옆에 앉았다. 남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여전히 차가웠다.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소리내어 말했다. 미안하다고. 당신을 배신했다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하지만 멈출 수 없다고. 나도 살고 싶다고. 눈물이 났다.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저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점심때쯤 정인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만나고 싶다고. 나는 망설이지 않고 답장했다. 나도 보고 싶다고.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정인 씨는 어제보다 나아 보였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제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음식, 사소한 것들.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가 너무 소중했다.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한 게 얼마만인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정인 씨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대낮에 거리 한가운데서 누가 볼까 신경 쓰였지만 놓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다. 가을 낙엽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좋았다. 벤치에 앉았다. 정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하냐고. 어제 일을.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고맙다고.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해줘서. 하지만 동시에 물었다. 왜 지금이냐고. 왜 하필 이 나이에, 이 시점에. 우리 둘 다 배우자가 있고 둘 다 힘든 상황인데 왜 하필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됐냐고. 정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이제는 잃을 게 없어서라고. 젊었을 때는 두려웠다고. 책임도 있었고 지켜야 할 것도 많았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무의미하다고. 그제야 진심을 말할 수 있게 됐다고.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랑이 아니라 남은 생의 고백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래서 더 진실하게 느껴졌다. 젊었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었지만 계산도 있었다. 미래를 생각했고 안정을 원했고 조건을 따졌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랑은 달랐다. 순수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었다. 나도 말했다. 나도 그렇다고. 20대에는 사랑이 뭔지 몰랐다고. 설렘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결혼도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안다고. 진짜 사랑이 뭔지. 누군가의 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누군가의 손만 잡아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이 느낌. 이게 사랑이라고. 정인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물었다.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 이대로 계속 만날 거냐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공원 벤치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나도 그를 꼭 안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큰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다. 아버지 상태가 궁금해서라고. 다음 주에 도착한다고 했다. 나는 당황했다. 지은이가 오면 병원에 더 자주 와야 할 것이다. 그럼 정인 씨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정인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딸이 온다고. 한동안 자주 못 만날 것 같다고. 금방 답장이 왔다.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보고 싶을 거라고. 나도 답장했다. 나도 보고 싶을 거라고. 너무 보고 싶을 거라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외로움에서 비롯된 일탈인가.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다. 이게 사랑이라고. 늦게 찾아온. 하지만 진짜인 사랑이라고. 나는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다. 딸 지은이가 도착했다. 공항에서 만난 딸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일이 힘들다고 했다. 나는 딸을 안았다. 오랜만에 안는 딸의 몸.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작고 연약했는데 이제는 나보다 컸다. 딸은 내 품에서 잠시 울었다. 아빠가 보고 싶다고, 깨어나셨으면 좋겠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다. 병원에 함께 갔다. 딸은 아버지 병상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짓눌렸다. 저 아이의 아버지를 배신한 나. 저 아이는 모른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엄마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걸. 만약 안다면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나를 미워할까. 딸과 함께 있는 일주일 동안 정인 씨를 만나지 못했다. 문자만 주고받았다. 보고 싶다는 말들, 그리운다는 말들, 짧지만 간절한 말들. 그 문자들이 나를 버티게 했다. 밤마다 문자를 읽으며 그를 떠올렸다.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그의 손길. 모든 게 그리웠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깼다. 옆에서 딸이 자고 있었다. 딸은 엄마 방에서 자겠다고 했다. 혼자 자기 싫다고. 나는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나는 딸에게 미안했다. 이런 엄마를 둬서 남편을 배신하는 엄마를. 하지만 동시에 나도 살고 싶었다. 엄마이기 전에 나도 여자였다. 일주일이 지나고 딸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공항에서 헤어지며 딸이 말했다. 엄마, 몸 챙기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가끔은 쉬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고. 딸을 보내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텅 빈 기분이었다. 딸도 떠나고 남편도 의식이 없고 나는 다시 혼자였다. 그날 저녁 정인 씨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전화벨이 울리고 그가 받았다. 여보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도 말했다. 자기도 미칠 것 같았다고. 지금 만날 수 있냐고.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만나자고. 우리는 병원 근처에서 만났다. 일주일 만에 보는 그의 얼굴.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아내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했다. 의사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단다. 나는 그를 안았다. 거리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는 내 품에서 떨었다. 울지는 않았지만 떨렸다. 우리는 차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 강변이었다. 차를 세우고 강을 바라봤다. 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정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내가 죽으면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사람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나도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비록 지금은 의식이 없지만 그래도 남편은 살아있다. 숨을 쉬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 멈추면, 완전히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정인 씨가 나를 돌아봤다. 그리고 물었다. 우리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아내가 죽고 내 남편도 언젠가 죽으면 그때도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모르겠다고.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당신 없이는 버틸 수 없다고.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강하게, 간절하게. 나도 그를 안았다. 우리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인 씨가 속삭였다. 나를 원한다고.
지금, 당장. 나도 원했다. 우리는 다시 그 모텔로 갔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당연한 것처럼 방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급하게, 간절하게. 옷이 벗겨지고, 몸이 엉키고, 우리는 침대 위에서 하나가 됐다. 이번에는 달랐다. 더 격렬했다. 더 절박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정인 씨가 내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나는 신음을 흘렸다. 부끄러움도 잊었다. 그저 느꼈다. 이 순간을, 이 뜨거움을, 이 살아있음을. 절정에 도달했을 때 나는 소리쳤다. 그의 이름을, 정인이라고. 그도 내 이름을 불렀다. 은정이라고.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무너졌다. 온몸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너무 좋아서, 너무 슬퍼서, 너무 복잡해서.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웠다. 땀에 젖은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인 씨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나도 말했다. 나도 사랑한다고. 50이 넘어서 하는 사랑 고백. 늦었지만 이렇게 진심인 적은 처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울었다. 택시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괜찮으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나는 최악의 여자였다.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나는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정인 씨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정인 씨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새벽에 문자가 왔다. 짧은 문자였다. 아내가 갔다고.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정인 씨는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다. 멍하니, 아무 표정 없이. 나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제야 그는 나를 봤다. 그리고 무너졌다. 나는 그를 꼭 안았다. 그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나도 함께 울었다. 슬퍼서, 미안해서. 그의 아내를 만난 적도 없지만 미안했다. 당신 남편을 빼앗아서,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장례식이 치러졌다. 나는 조문을 갔다. 평범한 조문객처럼. 정인 씨는 상주로 서 있었다.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절을 받고. 하지만 그의 눈은 죽어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섰다. 절을 했다. 그는 나를 봤다. 잠깐, 아주 잠깐.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고마움, 미안함, 사랑. 장례식이 끝나고 정인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이틀, 사흘, 일주일. 나는 기다렸다.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아내를 보낸 시간, 슬퍼할 시간, 혼자 있을 시간.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혹시 문자가 왔나? 혹시 전화가 왔나?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불안했다. 혹시 끝난 건가? 혹시 아내가 죽으니 나도 필요 없어진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2주가 지났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자를 보냈다. 짧게, 괜찮으냐고. 금방 답장이 왔다. 미안하다고. 연락 못해서. 시간이 필요했다고. 만날 수 있냐고. 나는 즉시 답장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날 저녁 만났다. 한적한 카페에서. 정인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얼굴에 수염도 자라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지쳐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잡고 있었다. 한참 후에 정인 씨가 입을 열었다. 많이 생각했다고. 우리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계속 만나도 되는 건지.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끝내자는 건가?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다. 생각할수록 확실해졌다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나도 당신이 필요하다고. 2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시도 선 계속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매일 밤 당신 생각을 하며 잠들었다고. 당신 없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 정인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하다고. 혼자 두어서. 하지만 정리가 필요했다고. 아내에 대한 마음도 우리에 대한 마음도 이제는 확실하다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제대로. 떳떳하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그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남편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비록 의식은 없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아직 자유롭지 못했다. 그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우리의 상황은 달랐다. 정희 씨는 과부가 됐지만 나는 여전히 유부녀였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만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남편이 식물인간인데 바람을 피운다고 할 것이다. 최악의 여자라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정희 씨도 그걸 알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하고 싶냐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모르겠다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지만 세상의 시선이 두렵다고. 아이들이 알면 어떡하냐고. 주변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냐고. 정희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천천히 가자고. 서두르지 말자고. 지금처럼 조용히 만나자고. 언젠가 상황이 바뀌면 그때 생각하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최선인 것 같았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자주. 정희 씨는 이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점심도 함께 먹고, 저녁에 산책도 하고, 주말엔 드라이브도 갔다. 조심스럽게,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어느 날, 우리는 바다로 갔다. 강원도 동해안이었다. 한적한 바닷가에 차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끊임없이 반복됐다. 우리도 그랬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리웠다 만났다. 그렇게 반복하며 살고 있었다. 정인 씨가 물었다. 후회하지 않냐고. 나를 만난 것.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죽은 듯이 살았을 거라고.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다고. 다시 숨 쉴 수 있게 됐다고.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바닷가에서 찬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다. 그의 품이, 그의 체온이. 나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기억하려 했다. 이 바다 냄새, 이 파도 소리, 이 바람, 이 온기. 모든 걸. 우리는 근처 작은 펜션에 묵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다.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바다를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정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행복하다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아내를 잃은 슬픔도 있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니 견딜만하다고.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나도 말했다. 나도 행복하다고.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다고.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천천히, 부드럽게, 서로를 느끼며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맞춰 우리는 움직였다. 하나가 됐다. 완전히. 절정에 달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게 바로 내가 평생 찾던 것이라고. 이 완전한 하나됨, 이 완벽한 교감.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봤다.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었다. 정인 씨가 뒤에서 나를 안았다. 등에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행복했다. 단순하게, 복잡한 것 없이. 하지만 현실은 금방 찾아왔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아들 승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급히 올라와야 한다고. 나는
차 안에서 얼어붙었다. 정인 씨가 걱정스럽게 나를 봤다. 병원으로 직행했다. 의사가 말했다.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폐혈증이 왔다고.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지만 반응이 좋지 않다고. 각오를 하는 게 좋겠다고. 나는 주저앉을 뻔했다. 정인 씨가 나를 붙잡았다. 병실로 들어갔다.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얼굴이 달랐다. 더 창백했다. 더 차가워 보였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가웠다.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정말 미안하다고. 당신을 배신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만약 남편이 죽으면 나는 자유로워지는 건가? 정인 씨와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끔찍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2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 며칠 동안 남편의 상태는 오락가락했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나는 병원에서 지냈다. 정인 씨는 매일 찾아왔다. 멀리서 지켜봐줬다.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다.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의사가 고비를 넘긴 것 같다고 했다. 다행이라고 했다. 나는 안도했다.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다. 실망?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하지만 뭔가 복잡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정인 씨를 만났다. 병원 밖에서. 남편 상태가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이라고 했다. 진심으로. 나는 그게 고마웠다. 내 남편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그가. 그런 그를 더 사랑하게 됐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모르겠다고.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이 모순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정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다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다고. 인간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살고 싶은 거라고.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그가 나를 이해해줘서, 판단하지 않아서.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가로등이 켜졌다. 우리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다. 왜 정인 씨를 만났을까? 왜 하필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남편이 건강했다면, 만약 정인 씨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만났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만났다.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외로운 순간에. 그래서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다. 서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운명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것. 진심으로, 깊이.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죽은 것 같지 않았다. 생기가 돌았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볼에 홍조가 있었다. 이게 사랑의 힘이다. 50이 넘어서 찾은 사랑. 늦었지만 진짜인 사랑. 나는 이 사랑 덕분에 다시 살아났다. 다시 여자가 됐다. 다시 나 자신이 됐다. 침대에 누웠다. 정인 씨 생각을 하며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모든 게 그리웠다. 내일 또 만날 텐데도 벌써 보고 싶었다. 이게 사랑이다. 이 그리움이, 이 간절함이. 나는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진짜 사랑을 알게 됐다. 그날 밤 나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오랜만에.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정인 씨를 만났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끝없는 길을. 하지만 힘들지 않았다. 함께였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 남편의 장례를 마친 건 그로부터 6개월 후였다. 결국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다.
조용히 숨을 거뒀다. 나는 남편의 임종을 지켰다. 손을 잡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 말했다. 사랑했다고도 말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나는 남편을 사랑했다. 다만 그 사랑이 식었을 뿐이었다. 장례식에 정인 씨도 왔다. 조문객으로. 우리는 눈을 마주쳤다. 짧게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위로, 사랑, 기다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고, 기다려달라고. 49제를 마치고 나는 정인 씨를 만났다.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우리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다. 정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떳떳하게, 숨길 필요 없이. 그리고 물었다. 나와 함께 살아줄 수 있냐고. 정식으로.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기로 했다. 50이 넘어서.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남편 죽자마자 재혼한다고, 불륜이었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금 이 순간 정인 씨와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걷는다. 꽃이 피 떨어진다. 바람에 날린다. 아름답다.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나는 50이 넘어서야 알았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왜 지금이었을까? 왜 하필 그때 그 순간에 정인 씨를 만났을까? 이제는 안다. 그게 우리의 시간이었다고.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때론 사랑은 늦게 온다. 하지만 늦게 온 사랑이 더 깊을 수 있다. 더 진실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증거다. 정인 씨가 내 어깨에 입을 맞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행복하다. 진심으로. 50이 넘어서 찾은 행복. 늦었지만 이렇게 찾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계속 걷는다. 벚꽃길을. 손을 잡고 함께.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걸을 것이다. 남은 인생을. 어떤 길이든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 함께라면 행복하다. 그날의 이유를 이제는 안다. 우리가 만난 이유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그건 살기 위해서였다. 진짜로 살기 위해서. 죽은 듯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살렸다. 그리고 지금도 살리고 있다. 매일, 매 순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50에 찾아온 늦은 사랑. 금지됐지만 진실했던 사랑.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선택할 것이다. 정인 씨를, 이 사랑을, 이 삶을.